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숨은 장군의 문 엽시오. 사물놀이가 오늘 오신 여러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강과 망고 복록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치어다 보니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2020년이라네. 내려 구보니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각시 문각시 원초당 군초당 금일청정 대도라네. 아무래도 전궁이로구나. 에이요 에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사물놀이 편이죠. 저와 함께 앞으로 약 시간 보니까 한 40분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멤버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잠깐 들어가서 제가 강의할 동안 기다려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광대 김덕수 인사드립니다. 제가 1957년부터 장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관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보기는
또 강의를 해보기는 첫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사물놀이 만난 거 처음이시죠? 지금 이게 우리가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1957년에 진짜 자연 속에 난장이라는 단어 아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난장판. 예? 그게 난장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난장을 우리가 철학 아까 진중권 선생님 먼저 하셨죠. 진중권 선생님 저 20년 만에 오늘 저 분장실에서 만났습니다. 20년 전에는 저 베를린에서 만났고요. 아무튼 그 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난장이라고 합니다. 코스모와 카오스, 혼돈, 우주에 우리 민족의 철학이 담긴 그런 용어죠. 저는 그 혼돈과 질서를 오늘 이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의기 그리고 꼭 기회가 온다. 의기 속에 기회가 있다. 저는 전통예술판을 저는 57년 바로 난장에서 이 광대로 입문을 했습니다. 제가 만 5살 때예요. 저희 부모님의 대물림으로. 그러니까 뭐 완벽한 우리 민족 전통 예술 속의 DNA를 5살 때부터 저는 플레이한 겁니다. 배우러 간 게 아니고요. 5살짜리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있었어요. 그 이후 금년이 만으로 63년째 이렇게 지구촌을 저의 집으로 삼고 그동안에 살아왔습니다. 사물놀이는 저기 지금 기가 있는데요. 사물 악기가 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뭐 학교만이 아니고 입시 문제로도 나온다는데 사물 악기가 뭐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꽹과리, 징, 장고, 북. 이 네 가지 악기를 일컬어서 사물 악기라고 합니다. 원래 넉사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가장 한국적인 울림과 가장 한국적인 우리 말의 언어 구조와 같은 신명, 그 장단의 구조, 그것이 가장 한국적 전통 문화라고 할까요? 전통 예술 어느 쪽이 됐던 가장 근본이 되는 문화적 DNA입니다. 말이 우리 말과 같아요. 그 이전에 이 얘기하면 한 7일 정도 강의해야 되니까 어쨌든 꽹과리, 징장고북 악기는 잘 아시겠지만 쇠 그리고 나무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 조화롭게 이루어내는 어떠한 울림과 신명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징은 천둥, 번개가 있는데 징이 아니죠. 징은 뭘까요? 무슨 우리 자연을 상징할까요? 징의 울림. 징은 크고 긴 소리가 나요. 징. 이런 식으로 한 번 치면 12고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장 큰 울림이고 긴 울림이고요. 징은 우리 자연현상에서 어떠한 울림을 상징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소리일까? 아실 텐데. 예? 잘 안 들리는데요. 무대까지는.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징은 한문으로 쓰면 풍백으로 씁니다. 바람입니다. 지금 징 옆에 장고가 있는데요. 그럼 장고는 뭘까요?
장고는 아주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가느다란 허리도 있고요. 그리고 양면이 있죠. 양면. 양이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타악기입니다. 한쪽은 음이 낮고 한쪽은 음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대나무를 많이 사용해요. 장고체, 꽹과리체는 대뿌리입니다. 그리고 장고 열체는 완벽하게 대나무로 치고 있고, 그리고 북채 같은 거는 박달나무를 써요. 박달나무, 대추나무. 이게 다 우리 자연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있었던. 자, 그렇다면 꽹과리는 장고는 어떤 울림의 상징의 시니까요? 장고야. 양면이 있다고 그랬고, 장고는 비입니다. 비.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우사라고 씁니다. 우사. 풍백우사. 그 다음에 꽹과리느냐? 아주 작지요. 근데 이 녀석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녀석이요. 아주 작지만 이 꽹과리는 우리 조상님들이 징소리와 쇳소리를 얼마나 쇠를 잘 다루셨는지,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1500년 전에 그 백제 향로를 보면요, 1500년간을 물속에 진흙탕성에 파묻혀 있었는데 하나도 부식이 안 됐었어요. 국보가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건 깨지고 계속 장인들이 만들어 왔지만 이 울림은 똑같다는 겁니다. 꽹과리는 뭘 의미할까요? 아시는 분은 부떡부떡 얘기하세요. 꽹과리는 천둥 번개를 상징합니다. 한문으로 쓰면 뇌공.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북. 뭘까요? 북은 뭐 꽹과리도 그렇고 장고도 그렇고 징도 그렇고 명칭은 다 한 가지로 부르는데 굉장히 다양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다 북이라고 그래요. 북. 자, 저쪽 끝부터 얘기하면 풍백, 바람이었죠. 우사, 비, 꽹과리, 뇌공, 천둥, 번개. 하나 뭐 뻔하잖아요. 그럼 구름이죠. 구름. 운사. 그러니까 옛날부터 물론 대륙별,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면 국가별 자연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저 장고, 북, 아까 내가 식물성을 강조한 거는요,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동물, 식물, 광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나무를 썼느냐가 중요하죠. 아프리카 터킹 드럼의 악기와 남미의 콩가와 전혀 다른 나무예요. 가죽도 다릅니다. 가장 많이 썼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은 모르시겠죠?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 오동나무에 오치를 하죠. 수백 년 가는 거예요. 수백 년. 가죽은 뭘 썼을까요? 가죽은 소가죽 당연하죠. 또요. 개가죽. 누구신지. 개가죽이 뭐 거기까지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주 우리 조상님들이 아주 야만적으로 느끼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야만적인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난 백인들이라고 봐요. 흑인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인간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동식물로 만들어진 거를 들여다보면은 더 무서운 게 많아요.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죠. 어찌됐든 소가죽, 개가죽, 말가죽, 하나 더 썼어요. 양가죽까지. 근데 대개 소나 말은
우리 일반 서민들은 조금 어려운, 조금 단위가 높았죠. 값이요. 옛날에도 가장 많이 쓴 게 개가죽입니다. 개가죽 소리가 가장 좋아요. 아주 부드럽고 담백한 울림에, 아무튼요 울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페트기어나하고는 전혀 다르죠. 저도 집에서 저희 딸내미가, 저는 딸이 없어서 딸을 키우는데, 예? 리트리버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꼭 한 번은 같이 데리고 운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견이 아니죠. 우리가 썼던 가죽은. 아무튼 우리가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느 날 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의기가 아니죠. 수많은 의기가 있어 왔습니다. 지구촌 전체를 봐도 흑사병, 스페인 독감, 요즘에 뭐 몇백만, 뭐 천만이, 2천만이 아직 안 넘었죠. 7,500만 명이 죽었었대요. 그때도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그게 뭐 흑사병이 됐던, 아니면은 독감이 됐던, 자, 항상 우리는 의기 속에서 새로운 걸 진화시키고 살아왔습니다. 단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환경이었다는 거죠. 다 다른 환경. 그래서 옛날에는 역병이 돌았다고 그랬죠. 역병. 나라에 이런 바이러스가 돌면 역병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 콜레라하고 마마라고 그랬어요. 마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가장 잘 남아 있냐면요, 전통 공연 예술에 잘 남아 있습니다. 손님 마마 굿이라고 그래요. 손님 마마가 이 천연두루에서 생기는 자국들, 콜레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요 신명으로 풀어내고 실제로 대단히 비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그래 살아왔습니다. 전 인류가. 이 신명의 근본은 우리 오감을, 오장육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풀어낼 수 있는, 결국은 뭘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건강이겠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근본은, 인간의 신명풀이라는 것은 정신건강과 육체건강하고 직결됩니다. 이 꽹과리 징장고부 역할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군악으로, 병법 이름이에요. 이게요. 실제 우리가 풍물편성으로 가면 80% 이상이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은 마칭 밴드가 되겠죠. 군악대죠. 서양으로 치면. 우리 국민들이 1000년 전, 뭐 한 100년 전까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바지 저고리에 그 위에 아까 우리 멤버들이 입었던 덕거리 상모 쓰면은 병사복장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음악을 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두레 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두레. 노동의 음악이 되는 거죠. 관혼상제, 사람이 죽고 결혼을 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이 꽹과리 징장고봉은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가장 흔히 보이는 데가 어디죠? 꽤 됐지요. 우리 세대에서는 꽤 됐습니다. 시위 현장. 그것도 그때 굉장히 의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풀어내는 게 뭘까요? 이런 신명입니다. 꽹과리 치고 장고 치고 북치면서 선두에 있지만 하나로 만들어서. 엊그저께 광주 5.18 40주년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린 뭐 40년 전부터 해왔지만 그 현장에도 그때도 있었고,
6.25 전쟁이 끝났을 때도 있었고 8.15가 해방됐을 때도 있었고, 이 꽹과리 징장고북은 마을 단위로 절대 필수로 있었던 악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이 악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 떠나게 되는데 전통 생활 문화가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관혼상제 문화도 떠나고 소위 농경 문화에서 산업사회 문화로 바뀌면서 우리의 근본 생활 속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 떠난 거죠. 그 덕분에 사물놀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마당에서, 제가 아까 난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난장에서 이런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인가부터 한 50년이 조금 넘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던 남사당이 1964년에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저는 그 공연까지 하고 중학교를 입학해요.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죠. 64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의 차원으로 간 거예요. 관혼상제라고 그랬죠. 결혼식장,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도 돼지 한 마리는 잡았습니다. 아랫동네 윗동네 다 친지 친구들 다 와서 얼씨구 좋다 축하해주고, 그런 데서 우리 같은 광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리로도. 사물은 기본이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어느 날 모든 전통 문화 예술에 관련되는 건데요. 허례허식, 퇴폐풍조, 거기에 종교 문제까지 나옵니다. 종교 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거는 미신화시키는, 이거는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전통 문화에 관련되는 것은 어느 개인 직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미학이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우리들은 그 어려웠던 의기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겨내왔죠. 우리 시대까지 온 겁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가 저희 세대에게 그런 의기 상황이 또 닥친 겁니다. 우리 전통문화 쪽에는 엄청난 의기였어요. 일제가 아무리 우리 문화예술을 탄압하고 그런 오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도 이거는 못 뺏어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느 날 잘 살아보세요 국어 때문에 경제 논리로 모든 게 국가의 모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한 5, 60년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문제가 돌출되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꼭 다라고 생각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준 계기가 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일까? 저는 전통예술을 하면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잊었던 아름다운 우리들의 신명을 되찾을 때가 왔다는 거죠. 그건 그냥 뭐 옛날식으로 결혼하자 이게 아닙니다. 바뀌어진 생활에, 바뀌어진 사회에, 지금 뭐 어느 시대입니까? 5G, 인공지능,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자, 가장 자연의 생명력을 지키고 그 신명을 발휘하는 게 우리적인 거는 꽹과리 징장고북 이 자체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그쪽 디지털도 살고 우리 아날로그도 살 건가? 이거는 지금만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몇천 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글로벌화된 문화예술 쪽은 글로벌화된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진화돼서 우리 세대까지 왔던 게 확인되고 있어요. 많은 것들,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느 날 이 장고 같은 형태의 악기가 들어왔을까? 어느 날 우리 연금, 소위 쇠를 다루는 기술이 들어왔을까? 한번 들어가서 저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떠 있습니다. 이런 장고 같은 형태는요, 전 세계에 거의 다 있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장 우리 민족적인 기질이 들어가서 새롭게 진화된 결과물들. 그래서 이 스틱, 채, 이 칭울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에 치는 큰, 저거보다 큰 공이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림을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저쪽 백인 세계의 공은 펑 하고 퍼지고 끝나요. 우리 거는 안으로 감아서 곡선적인 걸로 12고개를 넘긴다. 이 12 숫자는 대단히 우리 문화의 철학적인 의미가 깊지요. 여러분들 다 띠 같고, 저는 용띠입니다. 임진생. 토끼띠도 있으시고 범띠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12가지에 대한,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78년 2월 22일 날, 저는 1965년부터 전 세계 공연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1년에 6개월은 전 세계에 있었어요. 그죠? 태국 맞고 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민간단체가 다 나갔어요. 리트렌젤스라든지 한국민속가무예술단이라든지 68년도 정도부터 멕시코 올림픽 때죠. 64년이 도쿄올림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쿄가 원래 금년이었잖아요. 올림픽을 연기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발 좀 올림픽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어려운 것 같아요. 매년 지난 몇십 년을 외국에 가서 현장에서 별의별 활동을 다 했는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께 언젠가는 때가 오리라. 의기 속에 있을 때입니다. 전통문화,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자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을 뜻해요. 그냥 보존하는 걸로. BTS가 세계 최고의 지금 팝문화의 리더가 됐는데, 저는 그 친구들 근본을 해주셨던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서양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같이 일찍이 공연했어요. 60년대부터. 마이클 잭슨이죠, 그쪽 원류는. 마이클의 또 원류는 누굴까요? 락이라든지 팝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저희는 락앤롤 세대예요. 락앤롤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대와 함께 시대의 광대는 생각하게 돼 있고, 시대와 함께 나눔을 가지려면은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전통을 재창조해서 생각해서 저희들 세대에 시작된 게 사물놀이입니다. 4가지의 악기로 서양의 퍼커션, 타악기 앙상블 그룹으로 재탄생시킨 게 사물놀이입니다. 그래서 1부는 콘서트 형식으로, 2부는 판노름.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극장이 옛날 이제 우리 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사실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일리 들어왔는데요. 저기가 이제 타임스퀘어 자체가 마을이에요. 그렇게 개념을 둔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부터 복을 집 안으로 몰고 들어오는 문화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어느 민족 문화에서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복을 몰고 여러분들께 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원래는 여기서 고사도 지내고 복도 빌어주고 지신도 밟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 뒤에 상도 차리고 십이지도 남겨놓고 다 합니다. 한마디로 78년 2월 22일 지금도 있습니다. 비원 옆에 가면 공간 사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건축사무소가 아닌데 우리나라 최고 세계적인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의 공간이었죠. 그분은 그거 얘기하면 다들 아시겠네요. 88 서울올림픽 때 만들어진
잠실 메인 스타디움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지금 자꾸 하셨지만요. 거기에 작은 요 무대 합치면은 요 무대만 하겠네요. 그 극장 자체가요. 거기에서 사물놀이는 탄생되는 겁니다. 제가 27살 때입니다. 아무튼 대박 난 겁니다. 꽹가리 징장고북이 호스트 클래스 비행기에 5스타 특급 호텔에 심지어는 분장실에서 물 먹는 것도 공연 전에 나는 이런 물 먹어야 돼. 간식은 이런 거 사와. 이거는 저의 훌륭함이 아니에요. 이 꽹가리 징장고북이 가지고 있는 의대한 울림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남겨주신 아름다운 신명이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꽹가리 징장고북 4가지 악기 가지고 저희들이 2시간 공연하는 거예요. 이건 슈퍼맨 아니면은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싼 티켓 팔았고요. 사물놀이로 저는 탄생 전에 외국을 많이 다니고 그 결과물로 사물놀이가 저희 세대에서 전통을 재창조해서 새로운 상품화한 거예요. 교육과 이제 이론화해야 되니까요. 음악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새로운 레파토리 개발. 약 5,700회가 해외 공연이었습니다. 다 그거 계약서 쓰고 캐런티 받을 만큼 받고 다닌 공연이에요. 그거에서 수입 잡은 걸로 부여의 사물놀이 학교도 만들고 전 세계에 태권도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형님 세대들이 전 세계의 사물놀이를 보급한 겁니다. 교치권도 개발하고 VTR 영상 만들어서 그거 보면 다 공부하게. 지금은 5대양 6대주 어디 가든 사물놀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세대에서 불어닥쳤던 어떠한 의기의 상황을 저는 사물놀이를 탄생시킴으로써 현대 사회에 맞는 다양한 전통 문화 예술을 공연 레파토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은 자료가 떠 있어요.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세계의 언론에서 자그만치 음반만 한 25장 냈습니다. 음악비도 별개로 하고요. 교육용 별개로 하고. 이쯤에서 지루하실 테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 클래스를 위해서 실제로 사물놀이 연주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저와 함께하는 이 김독수패 사물놀이 멤버는 지금 제일 앞장서서 씩씩하게 오는 게 경상도 사나이 김희수, 꽹가리의 김정옥, 그리고 장고의 홍윤기, 징의 송동훈입니다. 따구 빼고 기름 빼고 앉으세요. 맛배기로 3도 농악가락을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공부하는 클래스룸이라 하우스에 지금 여러분들 귀에 어떤 잔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향 감독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3도 농악가락 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 조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그리고 조상님께 하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직종이 있지만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라고 하는 그 가장 한국적인 것 속에서도 원자 같은 역할이 이 네 가지의 타악기입니다. 꽹과리 징장고북. 아마 조상님들께서 저희들 세대까지 물려주실 때는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갈고 닦고 열심히 사람답게 살아라. 아마 이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신명, 우리들의 울림이 현실은 그 보답성이 이제 산업적인 차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기가 여러분도 꼭 생각해 주세요. 여기 다양한 우리 학생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상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악기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이로운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새로운 맛과 멋.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떠한 기운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거라면은 제가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6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희들 세대에서 못했다면 여러분들 젊은 세대에서 우리 자식 세대가 또 이어가줘야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신명이 세계의 모든 학교에 음악 예술 교실에서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게 있죠. 이게 엄청난 문화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산업이 되죠.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세계 모든 음악교실 예술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이 꽹과리 징장고북이 있다면 그걸 누가 가르치게 될까요? 이미 흑인 선생도 있고 백인 선생도 있어요. 역시 우리 청년들이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문화예술의 근본 악기와 지도자의 역량을 가지고 세계 학교 교육의 지도자로 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잊었던 옛것을 되찾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우리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다. 생활 속에서 그동안에 그랬다면 그게 의기의 시대를 충분히 맛봤다면 우리 전통예술 차원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 걸 가지고 재활용이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세계인들과 함께 갖고 놀 수 있도록 하자. 그 자체는 제가 싫고 여러분들이 싫고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화와 직결됩니다. 이 악기값이 장난 아닙니다. 악기값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스타인웨이, 그랜드 아니래도 다 몇 억씩 해요. 가까운 일본 친구들이 거기는 악기도 잘 만들지만 야마하 오랫동안 축적시킨 겁니다. 하루아침에 악기 산업할 수 없어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할 때가 진짜 온 거죠. 서양 악기도 수백 년 거쳐서 거기까지 글로벌이라는 언어가 사실은 한 400~500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스탠다드 한 겁니다. 거기도 다 소가죽 썼고요. 말가죽 썼고 그랬어요. 악기도 그렇게 진화된 거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일렉트릭 사운드,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기 사운드로 또 진화하게 되고 지금은 완벽하게 혼자서 모든 세상 우주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미래는 저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들만의 맛과 멋을, 이 신명을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인께 가장 한국인이 문화국민으로 아름다운 전통 문화 예술 속에서,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배달민족은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이제 멀티컬처 다문화 시대니까요. 그 좋은 배달민족의 멋과 맛, 신명을 세계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저는 꼭 여러분들 시대에서 오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루에 한 10분씩만 신명풀이 하시면,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쉽지만 거기 선생님 그 영상 쪽에 하나만 보여드리자고요. 짧은 거니까. 제가 일렉트릭 사물놀이라는 거를 많은 걸 했지만, 이제 클럽, 젊은들이 가서 노는 클럽에서 우리 음악 하게 해야 돼요. 저는 뭐 서양의 오케스트라부터 창작곡이 수백 곡 됩니다. 장르별. 젊은이들하고 함께 놀려면 이제 클럽에서, 홍대 앞 클럽에서, 압구정 클럽에서, 맨하탄에서, 런던에서, 모스크바에서, 그들 클럽에서 우리 리듬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몇 번이었죠? 6번이랍니다. 6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1분도 안 돼요. 보시면서 건강하시고 저의 교실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